안녕하세요. 이번 차시는 건강 형평성의 이해와 문화적 다양성의 실무 적용 및 보건사업 기획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봅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와 건강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앞번 시간도 이야기했지만은 지역사회 간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지역사회를 통틀어서 말하며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 활동은 간호과정을 통해서 간호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해주더라.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의 최종 목표는 뭐더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하시라고 이야기했죠?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의 수단은 뭐냐?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활동과 지역사회 간호 목표 사이에서 기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 연속 지표에서는 지역사회 간호 대상과 지역사회 간호 목표 사이의 기능을 말하더라 라는 거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대상 이거는 이 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역사회 간호를 떠올리면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그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 대상은 지역사회 체계를 말하는데 항상 개인이나 가족, 지역사회 전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산업장 모두가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호과정을 통해서 직접 간호를 제공해주고 보건교육이라든지 상담,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역사회 간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호 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간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뭐냐?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의 지역사회 목표다라고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강의 개념 한번 볼까요? WHO에서 건강의 1948년도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역사회에서 건강은 우리가 프레시맨이 1979년에 건강기능 연속 지표로서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하기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끝에는 우리가 기능 장애가 오더라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에서 건강 개념이 있어요. 또 자꾸 반복되죠. 지역사회 간호의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요인으로 최대한 이룩할 수 있도록 향상하는 게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게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 기능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면 자, 정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철학이나 보건관리적 제도나 관심에 의해서 우리가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인 요인이 중요하죠. 적정 기능 수준에 도달하는 영향을 주는 흡연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습관적인 요인이 적정 기능 수준 향상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우리가 자 수정은 어렵지만은 영향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전달 체계 이런 요인들이 적정 기능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병원 중심 간호와 지역사회 간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병원 중심 간호는 대상은 항상 이야기했죠. 개인만 보는 거예요. 누구님 환자 개인만 보는 거고요. 주로 우리가 급성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주체는 우리가 공공이나 민간, 비영리 의료기관, 병의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재원은 당연히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을 이렇게 통해서 해요. 접근 방식은 우리가 의사 처방에 따른 하향식이에요. 의사 의도에 따라서 병원 중심의 간호는 이루어지고요. 자대식이라는 건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접치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기간은 당연히 환자를 치료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좀 단기간으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은 지역사회 간호는 어떤 데 있어요?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병원 중심은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는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주체는 국가보건조직이나 지역사회 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원은 세금과 지역사회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은 대자식 또는 아웃리치에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정부에 따른 하향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수평적 또는 상향식이에요. 지역 주민 우리가 지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지자체에서 한 다음에 우리가 상향식으로 올린다는 거, 이 부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중심 간호와 지역사회 간호 중심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지 않아야 돼요. 자, 다음으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단계별 분류가 있는데요. 1차 예방간호, 2차 예방간호, 3차 예방간호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1차 예방간호는요.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 증진 및 건강 요인을 제거하고요. 건강 증진 활동과 특수 질환에 대한 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이다 그러면은 1차 예방 간호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의 영역이에요. 자, 지역사회 간호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이야기했죠. 1차 간호이며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숙지하시면 되고요. 2차 예방 간호에는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병증의 예방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2차 예방 간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중심의 서비스 단계에서 임상 간호의 영역이에요. 1차 예방은 지역사회 간호 영역이었어요. 2차 예방은 임상 간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자, 3차 예방 간호는 기능의 회복 및 장애 최소화 및 사회 복귀, 재활,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간호 및 지역사회 간호의 영역이다 그러면은 3차 예방간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예방을 구분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다음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간호와 문화적 다양성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 정책. 굉장히 요즘에 건강 형평성은 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지역사회 간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책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정치 경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헬스플랜 2020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2016년도에서 2017년 곧 우리가 제4차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3차까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3차 헬스플랜 2020의 목표는 뭐냐? 건강 형평성의 제고이다. 중요합니다. 문제집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발표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건강 형평성의 제고가 강조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헬스플랜 2020이다 그러면은 목표는 뭐냐? 건강 형평성의 제고이다.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되고 문제집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건강 형평성이 뭐냐? 누구나 차별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건강 불평등이 뭐냐?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이나 교육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게 건강 불평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는 굉장히 지역사회 다문화 간호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이 있고요. 다문화 간호 관행을 적용해서 문화학적 사정이라든지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문화적 역량이 있는 간호 제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 가족과 간호를 볼게요. 자, 취약 가족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가족 간호를 배울 거거든요. 가족 간호에서 우리가 취약 가족 한 분야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숙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 간호에 취약 가족이 포함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간호를 하실 때 취약 간호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자, 취약 가족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이 있고요. 기능적으로 취약한 가족이 있고요. 가족 내 상호작용이 취약한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발달 단계 취약 가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에는 우리가 편부모, 이혼가족, 단독가족이고요. 기능적으로 취약한 가족은 저소득, 시험모 가족, 그다음에 실업가족, 만성질환자 가족, 장애자 가족, 그리고 가족 내 상호작용이 취약한 가족은 학대, 비행청소년, 알코올 중독, 발달 단계는 미혼모 가족이 있습니다. 이 취약 가족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조별과제로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어떤 게 우리가 편부모 가족이 무엇이며 이혼 가족이 뭐며 여기 내용에 있지 않은 새싹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 가족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조별로 디테일 있게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취약 가족의 공통적 문제가 뭐냐? 취약 요소가 장기화되고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한 복합적 위기를 경험하고요. 한 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 역보다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내 역할 변화를 자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훈육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요. 가장 중요한 것도 흔히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더라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1, 2, 3, 4, 5, 6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취약가족의 문제를 퀴즈를 푸셔가지고 조별을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세대 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 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 있어요. 지역사회 간호 이론은 우리가 석사 과정에서 배우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 어떤 이론이 있는데 어떤 이론에 우리가 지역사회 우리가 간호에 이렇게 접목하다라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깊이 있는 건 우리가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자,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도 공부하셔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먼저 체계 이론 볼게요. 체계 이론은요, 우리가 시스템 시어리는 버틀라페이 체계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체계의 개념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조직된 요소들이 이렇게 세트로 묶어진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사물 사이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요소의 집합체를 우리가 체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에 보시면 체계의 구성에는 우리가 경계, 환경, 계층, 속성이 있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이거 주요 개념이에요. 주요 키워드가 뭐냐가 중요한데요. 항상성, 여러분들이 항상성은 우리가 항상성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임상간호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상태를 유지해주는 항상성이 있고요. 엔트로피는 무질서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요 개념에는 항상성과 엔트로피, 네게트로피, 균등 정복이 있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임상간호에서도 배우셨듯이 그 균형이 깨지면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체계 이론의 항상성은 균형 상태를 의미하고요. 엔트로피는 우리가 무질서의 에너지에서 안 좋은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게트로피는 자유 에너지로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좋은 에너지다라는 게 네게트로피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균등 정복이 있습니다. 균등 정복은요, 시작과 상기가 없이 시작에서는 뭐 좋지 않았고 시작이 좋았고 나빴고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에 똑같이 되더라라는 균등 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계 과정에는요, 투입, 변환, 산출, 피드백이 있어요. 투입에는 에너지나 물질 정보가 체계 속으로 유입되는 과정이고요. 변화는 에너지, 물질 정보를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은 마지막으로 변환 과정에서 결과로 생산된 에너지를 말하고요. 피드백은 체계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산출의 일부를 재투입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으로 보여요? 물고기 모양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이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떠오르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풋 투입 과정에는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간호사, 지역사회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 변환 과정을 통해서 변환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지역사회 간호 과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풋으로는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의 최종 목표인 지역사회 적정 기능 수준을 향상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 아웃풋이더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적정 기능이 향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시 피드백에서 재투입이 돼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이론에 지금 굉장히 또 이 부분도 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지역사회 간호에서 세계 이론의 적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계, 구성물, 자원 및 환경, 상호작용,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경계는 우리가 지역 사회를 의미하고요. 구성물은 지역 주민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 및 환경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물적 이런 자원을 우리가 자원 환경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는 우리가 자 구성물과 자원 간에 서로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주민과 건강 자원 간에 또 상호작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물은 지역사회 주민을 의미하고요. 자원은 인적, 인적 자원은 간호사를 의미하겠죠.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사회 환경적 자원, 건강 자원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과 자원 간의 상호작용은 주민의 지역사회 자원 이용을 활용하고요. 간호사의 가정방문 실적이라든지 상담 횟수를 의미하고요. 목표는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체계이론의 이 부분에는 여러분 문제집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서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고요. 문제 7번, 8번 조별로 마지막까지 이제 문제를 푸셔가지고요. 조별 발표 때 문제까지 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3차시 수업은 마무리했고요. 이 부분도 내용은 좀 간략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별로 과제 잘 해주셔서 교실 수업 때 발표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라든지 심화 학습은 교실 수업에서 다시 이루어질까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